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자, 일단 모의 투자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독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이제 모의 투자 대회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번 패널도 나오고 몇 번의 인터뷰가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가르쳐 드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토대로 제가 이제 2부작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2부 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 초보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를 해보신 이제 중급자분들도 많고 또 뭐 거래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거래를 잘하고 있다면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좀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 설명이라는 게 가장 이제 사실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제 기법 설명하기 전에 사실 서론이 좀 길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법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그 기법을 기존에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기법이라는 건 바로 그냥 단순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제 지난 차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도 막상 본인이 실전에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선물은 매일매일 사실 23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딱 앉아서 매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는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기다려야 되지 본인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매수 신호든 매도 신호가 있다면 좀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해외 선물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꼭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모든 투자든 꼭 성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일단 롱런으로 오래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법 설명도 있겠지만 기법 설명에 앞서서 어느 정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전제 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기법들이 잘 안 맞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추후에 잘 맞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주제를 잡은 건 기술적 지표 활용입니다. 사실 이제 기법이나 여러분들 분명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기법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그 기법이 형성이 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뭐 기름이 연료통에 들어가고 그 연료통에 연소가 되면서 회축에 의해서 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운전을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까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지표들의 통계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 지표들 자체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캔들 하나만 보고 고점과 저점과 시가 고가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캔들이 사실 필요한 게 맞아요. 단순히 이 캔들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굉장히 거래가 쉬워졌겠지만 그러면 또 수익 나기가 뭐 수월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표들의 통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함수식이 입혀서 그게 바로 지표로 표현된 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표들 여러 가지 제가 나열을 좀 하자면 뭐 일목균형표 있을 테고
자, 이것도 사실 매물대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로 볼 수가 있고 뭐 가장 흔한 건 이평선, 이평선, 뭐 볼린저 밴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지표는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 지금은 자세하게 안 다루고 잠시 후에 또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파라볼릭 스탑앤 리버설 같은 경우에는 추세 강도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모든 지표는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표는 바로 거래량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래량. 이 거래량을 제가 따로 빼놓은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 지표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술적 지표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거래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표가 어느 정도 매수 신호가 와도 매수를 했는데도 이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매도 신호가 와서 뭐 청산을 하거나 매도를 또 진입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사실 태반인 이유가 바로 이 거래량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주식과 해외 선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주식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지만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은 사실 손꼽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주식은 해봤고 주식이 뭔지는 알지만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주는 기프트의 선물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해외 선물 강의 때 주식과 많이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 주식 자체는 사실 주식만 하는 사람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잘하려면 해외 선물은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주식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자, 이 코스피, 코스닥은 아시는 게 뭐 우량하다, 비우량하다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두 개로 더 나눌게요. 자, 코스피에서도 우량을 떠나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고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자체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있어요. 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뭐 비상장 주식 IPO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건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만 투자를 하면 또 큰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0번 중에 한 번이 성공하기 힘든 게 또 이제 비상장 주식의 이제 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제가 웬만하면 권해드리지 않고 항상 투자를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승산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매집을 했을 때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승률이 높은 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승률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하진 않고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주식에서도 자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자 두 가지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차트 두 개를 보고 자, 횡보를 합니다. 횡보. 그리고 자, 똑같이 횡보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는 거래량이 잘 나와.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고 이 두 개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횡보는 하지만 거래량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 때 자, 거래량이 많을 때는 같은 횡보지만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자, 매수세와 올리려는 매수세 그리고 떨어뜨리려는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가 일어나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사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뭐 하루에 그래봤자 몇 주가 팔리고 몇 주가 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자체는 무의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걸 자,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동시에 올랐다고 쳐볼게요. 자, 같이 횡보를 하다가 올랐고 여기도 횡보를 하다가 오른 상태에서
지표는 아마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둘 다 매수 신호가 뜰 거예요. 둘 다 매수 신호. 이것도 똑같이 횡보하다가 올랐고 횡보하다가 오른 상태에서 지표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일단 똑같이 매수 신호가 나오겠지만 그 추후의 방향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간 상태에서 자,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거래량이란 게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매집이 수급이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떨어지더라도 단기 조정은 있을 뿐이지 추후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떨어지면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작전주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보통 그런 경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테마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관심도 없던 종목들이 갑자기 뻥 뛰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돼요.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그대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해서 내가 사면 다 떨어지는 거. 제가 주식 종목 상담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종목 상담이 오면은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런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사실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 현혹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죠. 뭐 이런 거 뭐 지표 상관없이 뭔가 기사 뜨고 뭔가 횡보하던 게 갑자기 뻥 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 이제부터 오르는구나 하지만 결국엔 대부분이 여기서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손절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돼야 우리가 이제 지표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조건인데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 거래량을 신경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주식이랑 제가 해외 선물을 다시 또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올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이제 해외 선물을 기반으로 한 게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근데 대부분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자, 미국의 다우지수와 S&P와 나스닥,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따라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IMF가 있었죠. IMF 때 사실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 도산을 했고 사실 뭐 저런 큰 기업들이 망하겠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때 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자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의 자금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뭐 많은 좀 안 좋은 조약들을 많이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최근에 영화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국가 부도의 날, 거기서도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자체는 외인들, 이 미국 증시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외인들의 그 시장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뭐 인상을 한다, 아니면 무역 합의를 뭐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미국 증시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빠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외인인 거죠. 물론 동일한 인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외인에게 너무 많이 시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물을 꼭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여기서도 종목 거래량이 많은 종목, 적은 종목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외 선물과 주식의 비교 대상을 치자면 사실 주식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자본금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워낙에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전 세계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땐 좀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횡보하다가 갑자기 튀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리고 차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지표의 활용에 있어서는 주식이 잘 안 통한다는 거죠. 물론 주식도 이제 거래량이 많고 우량한 주식일수록 이 기술적인 지표가 잘 통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선물은 모든 종목들이 하루에도 그때 변폭이 크게 나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를 형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인데 그 기본 조건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거래량. 거래량 자체가 해외 선물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어떤 종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시간대도 잘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시간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피해야 할 시간을 때를 좀 더 선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도 종목이 사실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라면 좀 되게 많아요. 맞아. 저도 사실 모든 종목을 다 건드려 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많은 트레이더분들,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루는 종목들이 사실 대표 종목인데 그 이유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 크루드 오일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우디에서 뭐 산유국들의 이제 공급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원유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수요국,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원유 수요에 따라서 이 원유의 가격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원유의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는 공정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비교를 했지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작전이라고 하면서 좀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사실 암암리에 있기도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공정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기관이나 나라가 움직여야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면 해외 선물 너무 잘하면 해외 선물 자체가 제로섬 투자인데 누군가가 따면은 누군가가 잃는 거고 또 누군가가 또 잃으면 제가 따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도록 해외 선물의 세력은 기관과 나라입니다. 개인이 이 해외 선물의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기는 뭐 몇 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몇 틱으로 사실 큰 수익을 가져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관과 나라는 큰 거인이고 이렇게 큰 거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속된 말로 개미라고 하죠. 개미. 개미라고 하는데 자, 이 세력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빵이 있다고 쳤을 때 빵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같은 개미라고 하는데 이런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 굉장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세력들은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티도 안 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고 그리고 이런 기관과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관과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큰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황적 분석인데 제가 이 얘기를 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해온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 지표 활용을 거래량도 그렇고 통계적인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가 프로그래머를 잘 시킨다면 충분히 시스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시스템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수식을 입혀서 자, 이 수식을 입혔을 때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하고 이거 자동화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도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자, 시스템에 우리가 거래를 맡기면 가장 유리한 거는 감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막상 거래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이 개인의 심리입니다. 내가 수익을 더 볼 수도 있다고 원칙을 만들긴 했지만 막상 수익 나면 빨리 팔고 싶어서 조마조마하게 되고 손실이 났을 때 이거 팔아야 되는 게 알면서도 이거 팔아야지 다른 기회가 오는 거를 알면서도 막상 거래를 하다 보면은 또 버티게 되고 또 물을 태우게 되고 물량을 추가하다 보면 또 크게 꼬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 시스템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황적 분석이에요. 시황적 분석.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자, 금리 디데이 30일. 자, 이것도 제가 똑같은 상황을 두 가지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가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에 하면은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를 인하시키면 또 부양책이라고 해서 시장의 경제는 산다고 이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맞아요. 기본적인 게 가장 맞는 말이고 자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시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제가 30일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금리 결정이나 뭐 무역 협상이나 뭐 원유 재고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지표 발표에 있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D-Day인 날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맞추는 거는 도박이에요. 절대 맞추지 마세요. 맞춘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D-Day인 날 금리를 인하냐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부근 동안 금리를 결정하는 이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시가가 시작하고 나서 이건 올랐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했다고 치고 이거는 떨어지고 자, 오른 거.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지금 봤을 때 결과는 제가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금리는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똑같이 인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 시점에서 거래를 할 때 자, 금리가 30일 후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면은 이제 쭉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매수를 하더라도 반짝 올라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의 반등은 나오겠죠. 반짝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주가가 바뀐다는 건데 자 이 경우 같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금리 인하는 미국의 자부심이고 우리만 할 수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다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풍겼냐면 예를 들자면 사실 아직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서두른 거 아닌가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하면 금리 인하나 뭐 동결이나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리가 빠집니다. 아니,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이렇게 빠지고 오르는 거는 사실 기술적인 기법이 아니라 시황적인 변수거든요, 변수. 근데 이거는 절대 AI 그 시스템이 읽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뇌를 갖고 있어서 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든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토탈해가지고 결정을 내는 게 사실 인공지능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변수를 체크할 수는 없어요. 자, 이 거래를 할 때는 개인과 기관과 나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개인도 투자 심리라는 게 있고 기관도 투자 심리가 있고 나라도 투자 심리가 있거든요. 사실 뭐 기관과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경제 지표도 보고 했을 때 아 이제 시장의 방향이 뭐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후에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 거래 자체가 이거를 잡아낼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트레이더분들 따라가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들 옆에서 트레이더분들이 리딩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본 지식은 쌓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서론은 좀 길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파라볼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볼 지표는 바로 PSAR, 파라볼릭 지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표는 사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사실 이 지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지표 나왔고 이 지표 들고 나왔고 결국에는 이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표 일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뭐 리딩 준비를 하거나 이제 거래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체크하는 게 바로 이 PSAR이 담겨 있는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지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자동차에 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자, 자동차. 자, 속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표현을 하자면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고 약간의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자, 자동차의 속도가 30, 뭐 60, 10. 자, 이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는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30km고 60km고 10km. 결국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할 때 자, 매수 신호가 3번 연속 나왔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겠어요? 자, 매수, 매수, 매수. 오늘 일어났는데 이거야. 오늘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오늘 매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PSAR은 이 추세의 강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의 흐름이 아직 유효하긴 하지만 자, 제가 이제 자동차 그 속도를 보셨죠? 30km, 60km, 10km인데 지금 우리가 10km일 때 아직도 앞으로 가고 있어 빠르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시장 보는데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는 30km, 60km, 10km는 이제 속도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구나. 결국에는 매수 구간도 이게 매수긴 매수지만 이게 아직까지 매수가 유효하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추후에도 매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이제 일봉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타이밍보다는 힘의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라볼릭 자체로 진입 타점을 잡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오늘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매도로 들어가야 되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매수의 힘이 유효하구나 유효하지 않구나 이게 볼 수 있는 지표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선행입니다. 선행. 자, 선행 제가 살짝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지표 설명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도. 강도라는 거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유효한 값을 말씀드리는 거지 가속도가 자동차로 치면 가속도가 아직 좋게 나오고 있다, 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이 뭐냐면 자, 대부분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자, 이평선. 자, 이평선은 대표적으로 후행입니다. 후행. 자, 이 후행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뭐 21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이평선. 자, 이 캔들 자체 오늘 봤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이평선 20일 이평선에서는 나는 매도를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이 이제 새벽이 지나고 장이 마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봉이 또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갑자기 차트를 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오다가 이렇게 닿아요. 내가 어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이만큼의 갭이 있었는데 내가 그 다음날 보니까는 닿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평선은 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지난 차트로 보면 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인 것 같아 할 정도로 다 맞지만 결국에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붙어있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후행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변폭이면은 어느 정도 이평선의 힘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걸 잡아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후행성 지표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야지 우리가 이걸 토대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행을 말씀을 드리면 선행성을 크게 띄기 때문에 자. 매수의 신호가 나오다가 되려 매수의 신호가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야 된다는 건 이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매수 상방의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아래 위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자 여기서는 추세가 강도가 아직은 상방으로 유효하다는 거지 상방의 힘이 떨어지거나 더 세지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의 강도가 신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추세의 강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30km, 60km, 10km 가다가 이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20km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후진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보는 이제 PSAR의 지표는 자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빠른 찰나를 잡아내는 게 바로 이 파라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환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매도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매수 신호가 이렇게 옵니다. 자 이게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원래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색깔 바꾸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화살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바뀌길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도가 매도 시점이 전환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매도 시점이 이제 전환이 되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제 음봉을 띄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봉상입니다. 일봉. 모든 건 일봉이에요. 일봉의 큰 방향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호의 전환이 왔을 때는 대부분 장대 음봉을 띱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진입하느냐가 문제겠죠. 이렇게 지금 매도에 지금 신호가 왔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시장가로 매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무리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방향은 이제 하방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 보세요. 자, 제가 임의적으로 일단은 그냥 개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매수 3일 동안 이제 매수의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4번, 한 3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에버리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3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3번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횡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변폭 자체가 여기 있는 변폭 자체가 사실 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자,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지표는 뭐냐면 자, 이게 만약에 한 4번 나왔어요. 자, 이게 오늘 기점입니다. 오늘. 자, 이게 오늘이라고 칠게요. 자, 여기서 3번, 4번, 3번 이제 4번째 봉이 지금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가 유효는 하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버리지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숫자가 3에서 한 5 정도, 3개에서 한 5개 정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에버리지 패턴 자체가 3번 내지 4번 아니면 5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째 봉을 만들었을 때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매수가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매수 신호 나왔다가 매수가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매도로 전환하는 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다려다 보면은 그 다음 봉 또 이제 매도 뜹니다. 근데 뭐 매도 안 떠도 상관은 없어요. 또 매수가 뜨면은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고
사실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죽어서도 해외 선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파라볼릭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라볼릭으로 우리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비중. 자, 비중을 높인다. 사실 이 비중 높인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확실한 자리, 그만큼 확실한 방향성이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비중을 높일 수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비중을 높이면 몇 계약이면 비중을 높이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이 100만 원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작은 돈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거는, 비중을 올린다는 거는 평소보다도 좀 많은 계약수를 실어도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만약에 내가 평소에 5계약 정도 운용을 했다. 5계약 정도 운용을 했을 때는 지금 비중이 있는 자리면은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는 한 8개에서 한 10개를 한번 더블로 한번 태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2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자리니까 내가 한 4계약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진입 타점 잡는 법입니다. 사실 파라볼릭은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을 때는 방금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만 사실 설명을 드리고, 사실 여기는 다 유료 강의로 전환을 했었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것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볼릭 자체가 파라볼릭이 이렇게 3번 나왔어요. 3번 나오고 매도를 신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가 나오다가 매도가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는 하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신호가 이 전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의 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의 캔들을 봤는데 보통 이렇게 하방이면은 장대 음봉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데, 일단 빨간색을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하방인 상태에서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됐어요. 자, 진입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디선 저항선은 바로 고점이에요. 고점. 이 고점 자체는 사실은 원래는 시가 부근이지만 이게 이제 봉의 변폭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는 이게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이 봉의 고점이고, 반대로 만약에 매도 신호가 나오다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캔들을 형성하겠죠. 보통 이럴 때는 장대 양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저점이죠. 자, 이 점은 제가 생각하는 비중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자리예요. 이거는 정말 귀중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저희가 좀 이따 차트로도 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단가가 이 하방으로 전환된, 강도가 하방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갔다는 거는 이 자체가 큰 저항성이 이룰 수가 있고, 반대로 하방을 찍다가 다시 상방에 신호가 왔을 때 이 저점을 찍은 이 자리는, 이 부분 자체는 큰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싣고 우리가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손절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손절 좀 넉넉히 두셔도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건 손절은 익절보다 2분의 1 이하여야 돼. 2분의 1 이하.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크게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손절 한 100틱 정도 보시고 익절 200틱 이상입니다.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자, 이런 원칙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렸어요. 손절 100틱에 익절 200틱 이상이면은 뭐 개인마다 이제 계약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승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높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손절과 익절 등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보통 이렇게 알려주셔도 손절은 100틱은 잘 지켜. 아니면 못 지키거나 더 빠지고 기다리거나 물 태우거나. 근데 익절 200틱 이상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승률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손절이 짧고 익절이 길어야 우리가 한 5번의 진입을 했을 때
두 번의 손절이 있어도 세 번의 익절이면 그래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그 200틱을 못 기다려서 짧게 가면은 손절만 커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제가 이 지금 보여드린 이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지표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매수의 신호고 위쪽 캔들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매도의 파라볼릭상 매도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너무 먼 거는 제가 보진 않을게요. 여기는 안 볼게요. 왜냐면 사실 이 연결 선물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형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최신부터 보도록 하면 자, 지금 자, 여기 자체가 자, 매도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자, 매도가 신호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라 했죠? 아, 이제 매도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전환의 시기가 슬슬 올 수 있구나.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가 자, 이렇게 매도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자, 이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매수 신호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 봉을 하루 기다립니다. 사실 매수 신호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매도 신호가 나오면 대부분 장대 음봉 나오고 여기는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세가 전환의 시점을 알 수 있는 게 파라볼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게 딱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 봉을 봤을 때 이 봉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봉에 그날은 거래를 뭐 해도 되겠지만 결국에 봤을 때는 그 봉에 이 저점을 이으라고 했어요. 이 저점을 이으다 보면은 이 저점 자체는 매수의 신호가 이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자면 자, 여기서 자, 매도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자, 매수 신호 여기서 다시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 자체가 지지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들 눈대중으로만 보시더라도 이 지지선이 작용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있으시겠죠. 물론 지금 여기 꼬리도 달긴 했어요. 근데 꼬리 달았지만 사실 이 틱수로 봤을 때는 큰 틱수가 아니야. 100틱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버틸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 지지선의 작용으로 인해서 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하나가 사실 틱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굳이 좀 어느 정도 수익 났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길게 보셔도 돼요.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다계약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100틱이 올랐다 일부 청산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더 길게 보셔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그림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차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환해서 타이밍 잡는 법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버리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방의 추세가 쭉 나오다가 자,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 또 여기서 3개, 5개, 또 여기는 2, 4, 6, 7개 나오고 2, 4, 6, 8. 자, 여기 8개 나왔습니다. 숫자가 좀 이쁘진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긴 추세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 3개, 3개, 5개, 7개, 8개 뭔가 늘려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사실 오늘입니다. 오늘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확인하실 때는 한 일주일 전쯤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보시면 되겠지만 자, 오늘 봉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자체가 매수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의 신호.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랬죠? 이거를 오늘은 그냥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봤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나지 않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지 기회를 굳이 우리가 찾아서 예측을 때려 맞춘다고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수의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수의 강도가 지금 유효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매도의 신호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게 된다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 캔들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매도로 진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좀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같이 또 볼 차트는 이제 원유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원유로 크루드 오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이 저점, 고점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크루드 오일 자체가 오랫동안 사실 작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비슷한 가격대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추세 대응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스권 내 자체가 사실 여기 변폭 자체가 사실 한 1000틱은 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 자체도 1000틱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박스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파라볼릭 지표 자체가 어떤 신호를 주고 다시 전환의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자, 매도의 신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전 거는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안 볼게요. 너무 먼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안 맞는 수치가 있어서 연결 선물이라서 웬만하면 안 보도록 하고 최신 걸로 본다면 자, 이 매도 신호가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매수의 신호로 강도가 변할 때까지,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의 신호가 떴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2봉입니다. 2봉. 이게 첫 봉이에요. 첫 봉. 1봉. 첫 번째 봉인데 자, 여기서도 좀 더 확대를 좀 제가 해보자면 자, 다 지워졌지만 다시 볼게요. 자, 매수의 신호가 다시 온 이후에 이 첫 번째 봉을 보시면 자, 음봉을 그리긴 했어요. 사실 음봉 그렸지만 시가 자체가 높게 잡힌 상태에서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고 이 꼬리를 달고 다시 종가는 사실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자, 이 자체를 다시 수평선을 그어 보면은 딱 보이시죠? 지금 이 저점 자체가 큰 강력한 지지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다음날 진입을 한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횡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이 포지션에서 제가 여기 자, 저점 확인하고 이 포지션에서 이게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지지선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진입을 할 때 당시나 아니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수 신호가 갑자기 매도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매도의 신호가 있다면 그때는 진입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좀 빠른 청산을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게 파라볼릭의 추세의 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사실 횡보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내가 매수로 들어가다가 아니면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시점에서 이 추세의 강도가 바뀌는 시점이 온다면 다시 장대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실 때는 이 추세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내가 진입할 때 당시의 추세의 강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최근 이제 캔들로 보자고 하면 자, 여기서도 자, 매수 신호가 나오다가 자, 이런 것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매수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자, 매도의 한 번의 신호가 나왔지만 이때 자체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던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매수의 시점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추진력이 다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개 내지 두 개가 다시 보이고 한 개 내지 두 개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또 전환이 온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잠깐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한두 개의 우리가 매도 신호가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로 전환이 된다는 것 자체는 다시 큰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여기서도 양봉을 그린 상태에서
추세가 바뀐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추세의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 이 저점 부분을 또 다시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게 손절틱스 여기 사실 이 한 칸이 100틱이에요, 100틱. 한 칸 자체가 100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대응을 기다리기에는 충분히 두려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또 더 보자면 자, 여기서도 매수의 신호가 나왔어요. 자, 매도 신호 나왔다가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저점을 그었어요. 그었는데 자, 이 점에서 이제 그러면 다시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이거 와야 되지만 오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날아가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게 추세 강도가 너무 세니까 여기 오지도 않고 가나보다 생각하고 추격 대응 하시다가 사실 이게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그때 또 다시 손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하나 더 손절 타이밍 잡는 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파라볼릭 자체를 별도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장기 포지션도 가져갈 수가 있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이제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이 파라볼릭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절 라인 자체를 잡는 게 가장 용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진입 방법 설명드렸지만 손절 라인을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은 강의가 사실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다 못 해드리고요. 2부에서 남은 강의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부는 이제 기법적인 부분을 절반의 비중을 뒀지만 2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진입 타임을 잡고 어느 단가, 지지 저항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교육적인 강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전문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술을 익히셔갖고 혼자 스스로가 매매할 줄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